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아마 7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졌고,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마음이 편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하반기 전략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살아있어야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하반기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주식을 사겠다, 또는 어떤 주식에 배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조금 내가 믿음을 갖고 견딜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리스크를 좀 많이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보통 벌어지냐면, 변동성이 막 확대되는 구간에 이렇게 확대될 거거든요. 요 밑에 구간에서 주식을 결국 다 팔아버리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시던 어떤 ETF를 사시던 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시던 간에 내가 얘를 지금 사면 웬만큼 흔들려도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반기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현금이 정말 많고, 그래서 어느 주식을 사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고 더 빠져도 많이 살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도 되는 시기인 건 확실한데요. 보통은 어떤 경우가 지금 많으시냐면, 저도 비슷하지만 현금을 많이 소진하셨고, 그리고 이제 살 수 있는 거는 매월 생기는 소득을 가지고 거기서 남는 금액을 갖고 새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격적인 전략을 갖는 건 바닥에 주식을 팔고 나가는 위험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하반기 제가 생각하는 전략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성장주 가치 투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6월 23일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메타, 넷플릭스, 줌비디오, 페이팔, 딱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성장주스러워 보이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미국의 가치주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가치라는 이 개념이 영원불멸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근데 이익은 잘 내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지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를 생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종목들은 충분히 가치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편입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런 관점에 들어있는 종목이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지금 미국에서는 결국 빅테크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체 시장을 보는데도 중요한 게, 이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버텨준다는 얘기는 시장에 아주 큰 추가적인 급락은 없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빅테크 종목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까지인데요. 이 기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되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되게 소위 말하는 주기가 크고 이익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M사의 햄버거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진짜 자주 먹었고,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옛날만큼 자주 먹지 않지만, 예를 들어 하루 그걸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을 못 먹었다? 견딜 수 있어요. 한 달을 못 먹었다? 좀 먹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시죠. 저는 아이사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하루가 없다. 하루가 아니라 2-3시간만 없다. 정말로 불편할 것 같아요. 막 안절부절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필수 소비재보다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나 제품이 훨씬 필수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것들보다 이 빅테크들이 훨씬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필수적인데 실제로 얼마나 거기다가 독점적이까지 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제가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 블랙베리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썼어요. 그때만 해도 블랙베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보니까 iOS, 아이폰 OS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합치면 점유율이 99.7%더라고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 얘기는 한 대 팔리면 무조건 두 회사가 돈을 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PC.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PC는 정말 저희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제품들인데 PC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애플의 iOS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합친 비중이 90% 정도 됩니다. PC가 한 대 팔리면 그거에 따른 운영체제는 10대 중에 9대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애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마트든 뭐 식료품이든 생활용품이든 간에 90%, 99%의 점유율을 독점력을 갖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를 아직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미국 기업들은 정말 많이 쓰거든요. 클라우드는 결국은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회사를 빼면 70%를 점유합니다. 클라우드가 10개가 나가면 7개는 요 세 회사가 한다라는 거죠. 반도체도 보시면 원래 반도체는 시장이 되게 많이 분할돼 있고 되게 주기를 많이 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포함된 30개 종목, 그러니까 큰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이 업종에서. 이 30개 종목의 전체 점유율이 60% 초반에서 70%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되게 분할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장에서도 독점력이 올라간 거죠. 검색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글이 85% 이상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인데 5월 달에 주가 한번 뺄 때 스냅이라는 기업이 다음 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루에 주식이 40몇 % 빠졌고 그날 메타 플랫폼스도 7%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스냅이라는 기업의 규모를 보면 메타에 비하면 정말 몇십 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점유율로 보면 이 점유율 데이터에 기타로밖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메타가 뭐 성장성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아직도 메타하고 인스타그램을 합치면 점유율이 80% 정도 됩니다. 이게 얘기하는 것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관련된 것들이 되게 필수적인데다가 독점적이기까지 하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매우 필수적이고 거기에 독점적이에요. 근데 요거만 갖고는 그 기업이 뭐 매력 있다, 밸류에이션 높게 해줘야 된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한국전력을 한번 보시죠. 필수적이죠. 전기 없으면 저희 다 죽어요. 너무 필수적입니다. 독점적이죠. IPP, 외부 발전 사업자를 제외하면 거의 90% 이상을 한국전력의 자회사와 한국전력이 생산합니다. 근데 적자가 몇십 조씩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필수적이고 독점적이어도 돈을 벌지 못하면 그 기업에다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거나 매력적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이 4개 회사는 필수적이고 독점적인데 돈까지 지금 잘 벌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익 증가율이 뭐 당연히 엄청나게 높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전체 미국의 영업잉여, GDP 항목을 보시면 이걸 대충 기업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라고 대충 인정을 하는데 이 영업잉여에서 이 4개 기업이 차지하는 세전이익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3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매우 잘 벌고 남들보다도 돈을 더 잘 벌었다는 거죠. 필수적이고 독점적이고 돈까지 잘 벌면 당연히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PER 제일 많이 쓰잖아요. PER을 비교해 보시면 이 기업들의 PER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필수 소비재들에 비해서 낮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하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7배보다 낮아요. 이 정도 P이면 뭐 필수 소비재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S&P 500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습니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배 초반 정도의 PER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S&P 500보다는 높지만 우리가 잘 아는 뭐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펩시, 월마트, 프록터 앤 갬블과 같은
뭐 이런 필수 소비재들보다는 싸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 뭐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리가 진짜 이런 IT 정보기술에 이게 다 옛날로 없어지고 그렇다면은 이 후자에 얘기한 종목들이 훨씬 필수적이에요. 먹어야 되고 이도 닦아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너무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걸 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든 경기 둔화가 오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가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앞에 말한 네 기업도 충분히 필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이 필수 소비재를 따라가거나 또는 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매달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 나올 거고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하반기에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빅테크들 당연히 좋은데 요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드리고 그 외에 또 빅테크만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외에 다른 업종에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얘기 드린 얘기 중에서 뭐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